사람을 사귀기 전에 꼭 봐야 할 10가지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면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태도를 봐라.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간은 절대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인 이상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올바른 삶의 가치는 그저 반성의 여부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법이다. 사람인 이상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라.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성하는 자는 과거에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지만, 반성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좀 먹는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해 후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반성의 뜻은 결코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라.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자는 멀리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무언가를 알면 그것을 떠벌리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조금만 살펴보면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중이 떠중이 인자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진실이다. 스스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고쳐나가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는 법이다. 나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 생각한다. 세 번째, 그 사람의 욕심을 봐라.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를 가까이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나 가치를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것에서 발견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탐욕적인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자들을 가장 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욕심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릇이 차면 넘치고 사람이 자만하면 한쪽이 차지 않는다. 만족을 알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면 한평생 욕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칠 때를 알아서 그치면 한평생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네 번째, 그 사람의 돈이 아닌 지혜를 봐라. 그저 돈이 많아 부유한 사람보다는 지혜가 풍부하고 부유한 사람과 어울려라. 지혜란 녀석은 불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가난조차도 더욱 부드럽게 한다.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고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부자가 되기 위한 욕심에 취해 살기보다는 독서와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더 많은 지혜를 취하도록 하라. 부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지만 지혜는 평생토록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슬기로운 자와벗하면 자연이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벗하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건방 번지르르한 항아리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든 본질을 보아라. 다섯 번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하라. 누가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이 5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첫째, 올바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현명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처해진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신념으로 행동한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용기 있게 행동하고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이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즉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공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팔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르침도 없고 스스로 배우는 것도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자기의 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여섯 번째, 절제력이 있는 친구인지를 먼저 봐라. 술을 마시는 친구는 나쁘지 않다. 단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아닌 술을 건전히 즐기는 친구와 어울려라. 마치 기름이 불을 거대하게 키우는 것처럼 술은 친밀한 감정과 즐거움을 증폭시킨다. 하지만 술을 마실 때에는 항상 이것만큼은 명심해야 한다. 하늘이 식물에 비를 한꺼번에 퍼붓는 경우에는 식물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한다. 하지만 식물에게 알맞은 양만큼의 수분이 공급된다면 그 식물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지나치게 술을 마시면 몸은 비틀거리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말이 어눌해지며 결국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지만 절제하며 잔에다가 술을 조금씩 따라 마신다면 술에 만취하지도 않을 것이며 술 기운으로 인해 좀 더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것을 명심하라. 행복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되 불행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이 없을 때 비참해진다면 마시지 말라. 술이 없어도 행복하다면 마셔라. 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는 음주는 스스로를 죽음과 지옥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술이 필요하지 않을 때 마시는 음주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건강이다. 일곱 번째, 그 사람의 소신을 봐라. 나의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꾸짖고 조언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인생에는 진리가 있다.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은 법이라는 것이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사람인 이상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결점을 말해주지 않고 모든 언행을 칭찬해주는 자는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절대로 그 친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여덟 번째, 그 사람의 책임감을 봐라. 남 탓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며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나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그런 자를 올바르게 잘라내지 못하고 그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었던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하는 것이 맞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꼬인다면 절대 남 탓하지 마라. 무제한 자신의 탓으로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도 나의 평소 행실이 가져온 인과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바꿔라.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라. 아홉 번째, 그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를 봐라. 자기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절대로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인간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첫걸음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자식들이 그대에게 해주기 바라는 것과 같이 그대의 부모에게 베풀라.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는다.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10번째,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봐라. 그저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가 아닌 잘 들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자연은 우리들에게 2개의 귀와 2개의 눈을 주었지만 입은 오직 하나만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왜일까? 생각해보면 분명 말하기보다는 듣고 보기를 더 많이 하라는 하늘의 뜻일 것이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임을 명심하라. 말을 내뱉는 것을 줄이고 듣는 것을 늘릴수록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남의 말을 잘 듣는 것만큼 효과적이고 쉬운 처세술은 없다. 다른 인생의 조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은 내 마음속까지 알아서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남을 도울 때는 화끈하고 확실하게 도와줘라.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흐지부지하게 하지 말고 조건을 달지 말아라. 괜히 고생만 팔고 욕만 먹는다. 조의금은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기쁜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세심하게 신경 써라. 약간의 금액이라도 기부해라. 단돈 1,000원 10,000원이라도 기부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핀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100번이라도 도와주어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경계해야 한다. 옛 친구들을 챙겨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느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을 소홀히 대하지 마라.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험담은 반드시 3사람을 죽인다. 바로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그것을 순순히 듣고 있는 사람.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설사 친구가 당신에게 꿀처럼 달더라도 그것을 전부 빨아먹지 말라.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땐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2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사람의 이기적 본성은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게 만든다. 따라서 나의 사생활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내 이야기가 주변에 퍼져서 심심풀이 주제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또한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변화한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쓸데없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특히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불행한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해야 내가 더 품이 있고 남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드러내지 말아야 할 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고
집에 돌아와 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를 욕하는 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나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킨다. 비록 험담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특히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 비판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이란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의 자존심에 손실을 주고 원한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온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보면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를 되돌아보게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어야 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 없이 재치 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라. 불필요한 조언이나 비난을 하지 마라. 이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신뢰나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진정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라. 호연지기를 길러라.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온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10일 동안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사람은 자고로 호연지기를 가져야 한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힘들어진다. 늘 떳떳한 마음을 가져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편치 않는 마음을 가져라.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탐욕스러워진다. 부귀영화는 인내와 근면에서 생기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은 성실과 검소함에서 생긴다. 각자의 직분을 알고 맡은 일에 충실한 것이 근면의 시작이다. 학문을 닫고 생각을 깊게 하여 옳은 것을 가려내는 것을 힘써 배워라.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라. 덕은 갈고 닦아야만 쌓이고 복은 선행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뒤따른다. 사람으로서 성현이 아니고서야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이 있더라도 능히 고쳐야만 더욱더 훌륭해진다. 자기 안에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이루면 그 분노는 자기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 세상에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들이다.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였는가? 그럴 필요 없다. 탁월함이란 완성형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